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비판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넘어서고 어떤 경우에는 왜곡을 넘어서 선동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어느 지인과의 통화에 따르면 그게 또 계엄선포 이후에 있었던 통화라는데 김건희 씨는 무슨 억하심정이 생겼는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아주 악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그 조선일보 폐간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 조선일보 오늘 사설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마피아 선관위라는 제목이 사설에 실렸습니다. 마피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암살, 마약 거래, 그리고 부정부패의 온상, 갓파더에 나오는 그 마피아, 그건 상당히 좀 미화가 됐지만, 아니, 이것하고 선관위를 동격으로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중앙선관위가 마피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마피아 선관위 이거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마피아라는 말 안에는 당연히 부정선거 소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피아 선관위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되는 걸 넘어서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 결과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결과는 뭡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는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해서 작동하는 기구입니다. 또 선관위는 1963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6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선거관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마피아라고 비유를 하면은 누가 득이 됩니까? 득될 사람은 이 마피아 선관위로 해서 득을 볼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즉 거짓말쟁이 뿐이고 손해볼 사람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가 신뢰도 아닙니까? 그 전에 기자는, 언론은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정신적 내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마피아 선관위는 거기에 성냥불을 걷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읽어보면은 마피아 선관위가 너무 과장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거짓말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왜곡 이게 심해지면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게.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회의 경력직 채용에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성관이 장차관급의 아들, 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성관이는 채용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을 했다고 한다. 성관이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성관이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많이 다른데요. 그 잘못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도 성관이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거의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해 세금 3,800만 원을 챙겼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 감아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성관이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성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게 사실이고 마피아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은 감사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이들을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 의뢰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원 판단은 이게 범죄의 고의성보다는 일종의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적 잘못이다. 이렇게 본 것 아닐까요? 마피아 성관이라고 말하면은 범죄라는 뜻인데, 범죄 소굴이라는 뜻인데,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 빠진 거 보니까 형사처벌을 요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개된 것은 10년간의 자료입니다. 10년간을 뒤지어 가지고 878건의 규정위반, 1년으로 치면은 88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을 한번 모으면은 이렇게 많은 규정위반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은 아니죠. 한 건 안 나와야죠. 그러나 이게 과연 마피아로 불릴 정도의 범죄 소굴적인 조직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 일반화가 심합니다. 하나의 잘못을 일반화해 가지고 범죄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아마 견딜 사람도 없고 견딜 조직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관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설의 후반부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사설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공격의 2대 타깃으로 삼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또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겁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처럼 독립된 헌법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 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 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자, 여기서는 또 선관위를 봐주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근데 이 헌법재판소의 이 권한쟁의 결정은 하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서로 정폭이 되었습니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비리가 많은 선관위를 비호한다,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키기 딱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원래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이 오히려 서둘러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선관위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좀 두고 우선 이 말이 맞는지, 그렇다면 현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라는 이 뜻은, 헌법재판소는 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이게 바로 선관위를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은 누가 봐도 합리적입니다. 왜냐? 이것은 헌법에 의한 겁니다. 헌법. 이 헌법에는, 헌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뭐, 총강, 뭐, 국민, 국회, 대통령,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이런 식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행정부도 안에 들어가 있군요. 헌법재판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헌법상의 위상이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된 기구라는 겁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겁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세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상무시해버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치 행정부 소속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군대를 보내는 명령을 내렸다가 이번에 그 사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반드시 중대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선거사무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승만 정부 시절, 즉 자유당 시절입니다. 그때는 선거관리를 내무부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4.19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 집행이 되고, 이런 역사적 교훈을 살려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킬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적 헌법기구를 만든 겁니다. 행정부도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선관위에 이래라 저래라 못하니까 공정한 선거관리가 지난 62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계엄군도 보낼 수 없고 감사원도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감사하느냐? 자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 감사. 그러니까 헌법대로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구지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것 자체가 이게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원의 비리를 많이 노출시키긴 했지만은 원천적으로 이 감사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그 점은 조선일보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대로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마치 선관위를 봐준 것처럼 이렇게 쓰면서 수위를 높여가지고 마피아 선관위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조선일보 사설 쓰는 분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느냐?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할 그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지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구를 감사할 권한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없는데 왜 선관위를 감사했느냐 이거죠. 이건 월권 아닙니까? 그것도 헌법 위반이니까 중대한 월권입니다. 거기서 비리가 나왔다고 해서 감사원의 위법한 위헌적인 감사를 편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언론이 조선일보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해가지고 윤석열 추종자들에게 무슨 선의를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이 사설 제목으로 한국의 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타격을 받았다.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총도 없고 대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이 존중합니다. 신뢰가 있으니까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신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신뢰가 있는데 조선일보 이 사설 제목은 그리고 그 내용은 완전히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속으로 파묻어버리는 그런 너무나 과격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오는 3월에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파면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그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